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 강의는 우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저번 시간에 이제 많은 사유들을 이런 사유들이 이런 저런 사유들이 많이 있다는 건 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초반부에 이제 제한 사유들을 봤는데 초반부의 제한 사유들은 많이 이렇게 쟁점화되는 사유들은 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에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다음 시간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 제일 우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요번 시간에는 이제 먼저 이제 세 가지 정도 요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네, 왜냐면 이제 또 저작재산권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나눠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먼저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느, 예컨대 화랑이라든가, 네, 어떤 이렇게, 네,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전시회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시회 같은 거 하는데 그 어떤, 화가의 그림이 도난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라고 얘기할까요? 피카소의 그림이 이제 만약에 도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언론에서 지금 그 긴급하게 현장 그 취재를 나오겠죠. 그죠? 네. 폴리스 라인 이렇게 딱 쳐져 있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긴급하게 속보 형태로 이제 방송도 하고 이제 속보가 이제 그 언론사에 이제 올라옵니다. 홈페이지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방송국이라고 할까요?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작품이 도난을 당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작품이 두 개가 도난을 당했다고 할게요. 그럼 두 작품을 빼고 나머지 미술 작품들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보도를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에 막 그림 같은 게 이렇게 전시가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전시가 돼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되면 권리자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이제 보도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럼 저작권 침해가 안 될까요? 라는 거죠. 이걸 근데 저작권 침해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런 게 저작권 침해로 보면 네, 지금 제 옆에서 휴대폰이 울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미 촬영을 시작해서 받기도 뭐하고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자꾸 이제 옆에서 휴대폰이 울리면 막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막 그래가지고 집중이 좀 안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더듬더듬 거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사 보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저작물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그럼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저작권 침해로 보게 된다면 이거 현장에서 보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사 보도 하는 경우에 그 과정, 시사 보도하는 과정 중에서 불가피하게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있어요. 이거 보도를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선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바로 이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규정입니다. 우리 이제 저작권법 26조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불가피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방금 다 이제 요 의의에서 다 보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그리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게 회자가 되니까 피카소의 작품이 도난 당했다 그러니까 회자가 되니까 또 방송국에서 뭘 하냐면 피카소의 어떤 다큐멘터리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불가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이거만 저작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획물 같은 것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직접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시사적인 기사와 논설의 복제인데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언론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언론사는 다 크죠. 그러니까 언론사 내에서 뭐 이제 뭐 경제부도 있고 뭐 사회부도 있고 뭐 네, 정치부도 있고 뭐 다양한 부서마다 많은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처음에 언론기관에서 이런 규정들이 사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옛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뭐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 보시면 신문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신문사가 모든 기사글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거 뭐 지금 기자가 5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언론사끼리 나는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건 뭐 3가지를 쓴다. 예, 매일 3가지를 쓴다. 그렇지만 신문이 이 3가지만 가지고 신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담아서 아마 한 30개는 들어가야 된다. 30개 기사글은 들어가야 된다. 네, 30개는 좀 너무 많나? 네, 한 20개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글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해보면, 이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왜냐면, 신문사가 워낙 조그맸기 때문에, 그걸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의 이제 전문적인 분야는 본인들이 이제 취재해서 이제 기사글을 쓰겠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은 서로 이제 언론사끼리 갖다가 쓰는 거예요. 빌려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신문이라는 형태를 갖추는 거죠. 예,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시사적인 기사 이제 논설의 복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다른 일반인들이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아니고요. 요거는 언론과 언론사끼리 네. 이렇게 이제 언론기관과 언론기관끼리 서로 이제 그 기사글을 갖다 쓸 수 있도록 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이제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네. 요걸 우리는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제라고 해요. 전제. 갖다 쓰는 거. 언론기관이 상호간에만 전제가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렇게 갖다 쓰는 거는 그 당시 옛날에 이제 언론기관을 봤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끼리는 이렇게 다른 글을 갖다 쓸 수 있다. 서로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언론사끼리 상호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리고 이거는 출판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언론기관이어야 돼요. 언론기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출판사가 다른 출판사 거, 예. 아니 다른 언론기관 걸 만약에 출판사가 이게 인용해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그리고 또 이제 잡지도 안 됩니다. 예, 잡지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문이라든가 뭐 뉴스통신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있죠? 신문, 인터넷 신문, 뉴스통신 여기 이제 적용되는 거지 잡지에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 이게 잡지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이게 경계선에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일간지 이러면 뭐 매일 나오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이제 신문인데 이제 신문도 띄엄띄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걸 잡지로 봐야 되느냐, 신문으로 봐야 되느냐는 월 1회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 1회 이상 발행이 됐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문이 되거나 이제 잡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회보다는 많아야지 신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허용이 되는데 월 1회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거는 잡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문이 아니라 잡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린 전제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거 보면 이제 뭐는 안 되냐면 기고문 같은 거. 그러니까 신문사가 쓴 게 아니에요. 네. 신문사가 쓴 게 아닌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기고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시사적인 이제 기사라든가 이제 논설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기고문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네.
기고문은 이제 뭔가 신문사 외에 다른 누군가가 이제 기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 생각하시면 우리가 신문을 만들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기사글 저런 기사글이 있어야 돼서 이렇게 서로 전제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즘은 웬만하면 다 신문사 안에서 방송국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힘들게 기사글을 썼는데 쟤네들 뭐 다 기자도 있고 다 규모가 되는데 왜 우리 걸 갖다 쓰는 거야? 안 돼. 이런 분위기겠죠? 요즘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사끼리는 이렇게 전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속에 나는 다른 언론사가 내 글을 갖다 쓰는 거 안 돼. 나는 그거 인정 못 해. 라고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면 이용 금지 표시를 하면 돼요. 전제 금지 표시를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못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인터넷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기사글 같은 거 보다 보면 맨 밑에 이 전제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언론사끼리도 못 갖다 써요. 그건 침해예요. 예, 요즘 그래서 약간 옛날보다는 각박해졌습니다. 네. 네. 이 측면에서 네. 자, 우리 사례 문제 하나 볼까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보도한 기사글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A사라고 할게요. A사가 있는데 갑 신문사에 이 A사를 굉장히 좋게 이렇게 평가해준 기사글이 있었어요. A사에 관련된 기사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A사 입장에서는 이 신문사 권 있는 신문사에서 우리 회사를 되게 좋게 평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본인의 홈페이지에 이런 일 많습니다. 예, 요 기사글을 여기다가 게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회사 신문 기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신문사에서 A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침해 주장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언론 특히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는 이걸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침해가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침해입니다. 침해. 네. 절대 여러분들 여러분 회사의 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갖다 쓸 수는 없어요. 그 글의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우리 대상 자체가 우리 회사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거는 괜찮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이 언론사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회사가 이 기사를 복제해서 썼는데 사실은 우리 홍보팀에서 이 글을 다 써서 이쪽에 좀 실어주세요라고 해서 여기서 실어준 거예요. 그럴 땐 저작권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저작권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뭐 허락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쪽이 권리자니까. 네. 이거는 여기서 이거는 못 쓴다.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사를 누가 쓴 거예요? 이 기자가 쓴 거예요. 이 회사가 쓴 게 아니라 이 기자가 썼기 때문에 이 기자가 기자의 이제 창작물이고 그러면 그 저작권자가 이제 갑 신문사가 되는 거니까 그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냥 다 써주고 보도자료서 다 써주고 토시만 바꿔서 이제 기사화했다면 이때는 이쪽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을 필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 그거 쓰는 건 어차피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때는 허락받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논문 같은 걸 쓴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쓴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글을 이렇게 인용해서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다른 반대의 견해와 나와 동일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사람의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써서 결론은 나의 결론으로 이제 딱 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논문 같은 거 보통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거를 인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 걸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면 이제 이게 그 학술의 발전을 담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해 갖다 쓰는 건 된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 요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남의 아무리 그게 이제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남의 글을 갖다 썼을 때 무조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공표된 저작물이어야겠고요. 예, 그죠? 이런 목적, 보도라든가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자, 뭐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 뭐 물론 여기 공표된 저작물이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정당한 범위여야 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됐을 때 우리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요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요건을 보시면, 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미공표 저작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했지, 공표된 무슨 저작물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죠. 그래서 표현 형식과는 상관없어요. 모든 공표된 저작물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요건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인용을 해야 돼요. 자, 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제 뭐 갑의 이제 논문이 있어요. 네. 논문이 있어요. 그리고 A라는 것과 관련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을이 논문을 쓰면서 이 A라는 것에 대해서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요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갖다 인용을 했어요. 네, 인용을 했어요. 이렇게 썼을 때 그러면 저작자산권이 제한되려면 공정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그 공정한 범위 안에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경쟁관계가 없어야 돼요. 경쟁관계. 경쟁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요구를 여기다 쓰니까 굳이 이 논문이라든가 어떤 뭐 책이라고 했을 때 저술책이라고 했을 때 이걸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요 부분 요거 인용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책과 뭐 이 논문 간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경합을 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안 돼. 두 개 중에 하나만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돼. 이건 정당한 범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수요를 충족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정당한 범위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 글을 읽는다고 이 논문 이 책을 그럼 나는 안 사봐도 되겠구나. 나 이거 안 봐도 되겠구나. 이거는 경쟁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걸 봤더니 보니까 전체 논문에 대한 전체 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원래 사보거나 볼 마음이 없었는데 사보거나 보게 되도록 하는 것들이 정당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이 전체는 요 인용했을 때 이 전체를 뭐를 못한다? 대체를 못한다라는 거죠. 대체를 못하면 그때는 이제 정당한 범위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경쟁 관계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단순한 오락이라든가 이제 감상 목적보다는 정보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약간 공익적 성격이 더 강했을 때 우리는 더 넓게 정당한 범위를 인정해 주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한 오락 감상 목적인 경우에는 인용의 범위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는 데 반해서 우리가 정보의 소개라든가 전달의 목적, 공익적 성격이 있다 그러면 그건 상대적으로 더 넓게 본다라는 거고요. 그 판단에 대한 정당한 범위인지 판단에 대한 기준들은 우리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맨 마지막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비영리성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데 자, 비영리적인 게 영리적인 것보다 더 넓게 인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목적 자체가 이렇게 이제 정보를 소개하거나 전달하는 어떤 문화 향상 발전을 기하기 위한 어떤 공익적 목적이라면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면 우리 이제 28조 규정을 넓게 적용해 주고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상업적 목적이다, 돈 벌 목적이다, 영리적인 목적이다. 그럼 굉장히 좀 협소하게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요건이 뭐냐면 공정한 관행에 합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딱 글을 봤더니 보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이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자기 글인 것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글이 아니라 다른 분의 글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한다거나 토를 단다거나 우리 풋노트 단다고 하죠. 네, 우리 이제 각주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러면서 이제 뭔가 내 글과 다른 분의 글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이제 공정한 간행이 합치된다라는 거예요. 꼭 자기 글인 것처럼 이렇게 묻어가면 안 됩니다. 예,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글 내용에서 네, 자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례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비평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감상한 영화에 대해서 감상문을 작성하면서 일부를 캡처한 것이거나 포스터를 함께 업로드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잖아요. 예. 그래서 자, 이건 시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결국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라고요? 정당한 범위인지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는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이건 부종성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분량이 아닌 부종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체 페이지에 몇 페이지다 뭐 이런 어떤 단순한 도식적인 네, 그런 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종성이 있느냐. 예. 네, 부종성이 있느냐.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인용해도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가 없을 수 있고 적게 인용해도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따져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리적 목적인 경우는 좀 좁게 해석하는 거고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당한 범위 여부는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로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28조가 적용될 수 있겠고 이런 정당한 범위라든가 공정한 관행을 따져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다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면 업로드 못하는 거죠.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